안녕하세요. 상처와 흉터를 연구하고 치료하는 성형외과 전문의 한강수 성형외과 이정환 원장입니다. 한강수 성형외과는 찢어진 상처 봉합, 찰과상 피부재생 치료, 단계별 화상 치료, 피지낭종이나 지방종과 같은 몸에 생긴 혹 제거 수술, 그리고 흉터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5가지 진료 과목 중에서 오늘은 흉터 치료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상, 열상, 찰과상 등의 외상은 피부가 손상되는 피부 질환이며 이렇게 피부가 손상된 뒤에 상처가 아물면 다쳤던 흔적인 흉터가 발생하게 됩니다. 흉터는 초기에는 붉은색 변형인 홍조를 띠다가 시간이 지나면 과색소 침착으로 진행하거나 하얀 흉터가 남기도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흉터는 찢어진 상처로 인한 봉합 흉터와 찰과상 흉터입니다. 먼저 봉합 흉터란 말 그대로 봉합 수술 후에 봉합선이 넓어지면서 피부결이 번들거리고 하얗게 변형되며 실밥 자국이 남는 경우입니다. 손상 깊이나 위치에 따라 흉터가 돌출되거나 함몰되기도 하는데 조직이 손상되어서 상처 부위의 전체적인 볼륨이 부족하거나 상처 치료 후 상처면이 콜라겐 조직으로 대체될 때 콜라겐의 생성량이 적으면 함몰 흉터가 발생하고 콜라겐이 과도하게 생성되면 단단하게 뭉쳐서 돌출되는 비효성 반응이 발생합니다. 찰과상 흉터는 초기에 대부분 검붉은 색깔의 흉터가 도드라집니다. 상처가 깊은 경우에는 피부면이 울퉁불퉁하게 변형되거나 심한 경우 돌출된 비효성 반응이 발생합니다. 무릎이나 어깨가 까지고 나서 돌출된 흉터가 발생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다음으로 화상의 종류, 깊이, 위치에 따라 다양하게 발생하는 화상 흉터가 있습니다. 흔히 발생하는 뜨거운 액체에 의한 열탕 화상은 3도 화상까지 진행하는 경우는 드물어서 색소 반응이나 피부결이 변하는 정도의 비교적 경미한 화상 흉터가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기 화상이나 화학 화상, 화염 화상의 경우는 3도 화상이 동반된 경우가 많고 치료 과정에서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깊기 때문에 화상 치료 후에 떡살이나 켈로이드라고 불리는 단단하게 돌출된 흉터를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열기구에 장시간 닿아서 발생하는 저온 화상이나 탕후루의 원료인 뜨거운 설탕물에 의한 화상은 크기는 작지만 깊은 화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러한 화상 역시 비효성 반응이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대표적인 화상 흉터를 꼽자면 떡살이나 켈로이드라고 불리는 비효성 반응을 들 수 있겠지만 화상은 크기가 작은 봉합 흉터나 찰과상 흉터와 달리 넓은 면적에 발생하기 때문에 경미한 색소 침착과 같은 면상 반응이라도 넓게 남으면 생활에 많은 불편을 야기합니다. 흉터는 종류나 상태에 따라 구분해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작 단계부터 흉터의 특징에 맞게 치료 방법을 계획하고 흉터 치료 전체의 과정을 디자인하는 것은 평균적으로 6개월에서 1년이 걸리는 흉터 치료의 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흉터 레이저가 막 시작되던 초창기처럼 흉터에 대한 판단이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화상 흉터는 프락셀로, 봉합 흉터는 혈관 레이저로 흉터 치료를 한다면 1년, 2년이 지난 후에 다시 처음부터 치료를 시작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흉터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치료 전 흉터를 구분하는 방식부터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인에 따라 구분하는 화상 흉터, 봉합 흉터, 찰과상 흉터로 구분하는 단순한 방식보다는 흉터 상태에 따라 돌출된 비효성 반응인지 함몰 흉터인지, 흉터가 부드러운지 딱딱한지, 또는 색에 따라 빨간 흉터인지 갈색인지 검정색인지, 피부결이나 흉터 경계는 어떤지 등의 흉터 특징에 맞게 세분화해서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고
실제로 흉터를 치료하는 의사가 흉터를 세밀하게 분석하는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이에 맞춰 치료할 수 있는지에 따라 흉터 치료 결과는 많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흉터 치료는 어렵고 많은 경험이 필요한 분야인 것 같습니다. 켈로이드라 불리는 비유성 반응의 치료 방법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무릎이나 손가락과 같은 관절에서 호발하는 비유성 반응은 프락셀이라고 불리는 흉터 레이저와 흉터 주사로 치료합니다. 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대부분의 돌출된 흉터는 흉터 레이저와 흉터 주사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 상처가 심했거나 체질의 차이에 따라 일반적인 흉터 레이저 치료에도 흉터가 개선되지 않고 돌출된 흉터가 지속된다면 흉터 피널법을 이용하여 치료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난치성 켈로이드나 화상 흉터, 비유성 반응의 치료를 위해서 2015년부터 하이 에너지 디바이스를 이용한 흉터 치료 방법인 피널법과 울트라펄스를 이용하여 컨비네이션 레이저 치료 방법을 연구하였으며 2021년 SCI 저널인 번스의 연구 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지금은 이러한 치료 방법을 스마트 피놀이라는 이름으로 치료하고 있고 2024년 2월에 특허권의 일종인 상표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스마트 피놀법은 기존의 피놀법이나 흉터 레이저 치료보다 한 단계 진화된 레이저 치료 방식으로 수술이 필요한 흉터를 비수술적 방법으로 상당 부분 개선시키는 치료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찢어진 상처의 봉합수술 흉터나 찰과상 초기에 자주 관찰되는 빨간 흉터는 상처 치료 초기 과정에 필요한 혈액을 공급하기 위해 혈관이 과도하게 생성된 결과물입니다. 초기의 붉은 흉터는 홍조 크림으로 관리하고 혈관 레이저를 이용하여 치료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치료만으로도 많이 개선되는 치료 효과를 보입니다. 그리고 흉터가 아주 심하게 빨갛지만 않다면 레이저 치료를 하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개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처가 낫고 3개월에서 6개월 후부터 도드러지는 색소 침착 흉터는 갈색이나 검은색을 치료하는 색소 레이저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색소 레이저는 개인차가 크지 않고 80%에서 90% 정도의 높은 치료율을 보이기 때문에 환자분들께 적극적으로 권해드리는 치료 방법입니다. 현재 함몰 흉터를 치료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함몰된 공간을 채워주는 주베룩이나 리조랑 같은 충전재 형식의 주사 치료가 많이 쓰이고요. 전통적으로 사용되던 수술적 치료 방법과 흉터 레이저 치료, 서브시전, 화학물질을 이용한 필링 치료 등이 있습니다. 모든 흉터에 수술이나 주사 치료가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범용적으로 널리 사용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은 흉터 레이저 치료입니다. 그리고 수술이나 주사 치료 후에 정상 피부와 차이가 경미하게 남은 경우 추가적인 레이저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함몰 흉터 치료를 이야기할 때 흉터 레이저를 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함몰 흉터를 흉터 레이저로 치료하여 안정적으로 치료 결과를 얻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흉터 레이저는 흉터 상태나 개인차 때문에 치료 결과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가 있으며 함몰 흉터를 치료할 때 특히 더 높은 빈도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흉터 치료 초기에는 함몰 흉터는 수술로 치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함몰 흉터 치료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흉터 레이저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치료하면서 공부하고 연구해서 함몰 흉터를 안정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흉터 레이저 매뉴얼대로 치료에서는 치료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레이저의 깊이와 세기, 적용 면적을 흉터 상태에 맞게 조절해서 치료하기 시작하니 함몰 흉터도 안정적으로 치료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치료 방법을 LCT 레이저 복합요법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2023년 유럽 화상학회와
2024년 대한창성학회에서 흉터 레이저 치료에 관한 발표를 하였으며 지금은 SCI 논문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흉터 레이저가 보급되고 발달하면서 흉터 수술의 빈도는 많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흉터 치료를 위해 수술적 치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흉터 수술이 필요한 대표적인 경우는 흉터의 구축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구축은 뭉쳤다는 말 그대로 흉터로 인해 피부가 당기는 증상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구축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처음에 심하게 다쳐서 상처가 깊거나 넓었던 경우가 많고요. 상처 치료 과정에서 지속적인 염증이 발생하여 지연된 상처 치료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구축 흉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절 부위에 흉터 구축이 발생하면 관절 운동에 제한이 되기 때문에 기능 회복을 위한 흉터 수술이 필요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수술 방법은 피부 이식, Z성형술, 피판술 등이 있습니다. 피부 이식은 구축으로 당기는 흉터를 제거하고 환자의 다른 부위에서 피부를 채취하여 피부를 보충해주는 치료 방법입니다. 흉터를 제거하고 뼈나 인대, 근육과 같은 심부 조직이 노출된 경우에는 피판술을 시행합니다. 이러한 수술 방법은 운동 제한을 치료하는 기능적 수술이며 기능 회복에 좋은 효과가 있지만 수술 후 2에서 3주간의 치료 기간이 필요하고 정상 피부와는 색이나 모양의 차이가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구축 흉터 주변이 정상 조직으로 부드럽고 단일 병변이라면 Z성형술로 흉터 길이의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피부 이식이나 피판술보다 수술 후 치료 과정이 간편하고 치료의 효과도 좋은 편이라서 환자분들의 만족도가 높은 수술입니다. 얼굴에 도드라진 흉터가 있다면 흉터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 흉터 성형술을 시행합니다. 흉터 성형술은 흉터를 제거하고 봉합수술을 하여 흉터의 크기와 면적을 줄이는 미용수술에 가까운 흉터 수술입니다. 사실 흉터는 크기나 정도에 상관없이 쉬운 흉터 치료는 없는 것 같습니다. 흉터가 생긴 원인이 다르고 환자분의 살성, 피부의 특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같은 치료를 한다고 해도 치료 결과에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작은 흉터를 치료할 때도 항상 주의를 기울여서 하는 편입니다. 흉터도 피부의 일종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피부 관리 방법이 중요합니다. 빨리 시작하는 것이 최선인 것처럼 약간은 경쟁적으로 광고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흉터는 고민한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흉터 치료를 시작하게 된다면 6개월에서 1년 후에는 분명히 다른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